예,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장고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와 미국의 요청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절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유엔 군축 회의에서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다시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정부가 어렵사리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란의 어떤 그런 관계, 또 미국의 요청, 그리고 중동 정세랄지 우리 교민의 안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 같아요. 가장 고려했던 이번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재외국민 보호. 지금 2만 5천 명의 우리 국민이 그 중동 지역에 가 있고, 그게 1번인 고려 사항인 것 같고요. 상선들이 지금 많이 거기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또한 그 자유항행의 원칙을 우리가 또 고수를 해야 되고요. 원유 수급을 원활히 문제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파병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파병 배경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4월, 5월부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이란의 어떤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그 해협을 지나다니던 노르웨이 아니면 일본 이런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 9월에 이제 미국이 주도한 연합 세력을 이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생겼고, 이제 유럽은 또 유럽 독자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생기기도 했고, 예. 인도, 일본 등이 이제 동참 의사를 밝혔죠. 그러던 차원에서 이제 지금 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적의 170척이 연 900회 정도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3회에 가까운 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요청 이외에도 이제 우리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그곳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네. 이제 매우 첨예하게 대두됐던 것이죠. 독자적인 형식의 파견이다. 이게 어떤 형식의 파견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 나왔듯이 IMSC라고 작년 9월에 생겼는데 미국 주도로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 상선도 피격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예. IMSC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 상선과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한 그런 작전만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상성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 때 호의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네. 특정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가까운 데는 그 이란 국경과 해안선과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중간에 또 아부무사라고 요새화된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UAE하고 이란하고 그 국경 분쟁, 영토 분쟁 상황인데 이란이 강제 점령해서 그 미사일 기지라든지 공군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 사정거리 아주 가까운 미사일이나 박사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 네. 한 4번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그 가장 전략적 요충지가 되죠. 좁은 해협 사이에 또 아부무사, 턴부 이런 섬들이 있어요. 요새화돼 있어서 중무장된 미사일 기지들이 저기에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저기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은 스텔스함,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 대밖에 너무 비싸서 한 대밖에 없는 줌말트 정도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서 일단은 이탈을 해서 독자 파병을 결정한 건데 이게 지금 거기에 연락장교 2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비상 상황 시에 호위 연합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부대원들이 또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은 있는데 지금 판단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떤 교전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정세 판단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이란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이 있지만 만에 하나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과거에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이란하고 미국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아베 총리가 양자를 중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좋게 잘 끝났는데 이란 대통령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자국 그 상선이 피격당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가 잘 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근처에 가야 있겠다라는 것이죠. IMSC,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있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일단은 파병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사실 필요시에는 협력을 한다라는 게 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썩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미국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이제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면서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이 사실 증가한 것도 처음에 이란이 이제 통행세를 받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위협을 하면서 그 긴장이 증가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가 이제 주도하는 유럽 연합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이제 동참을 한 상황이고요. 인도, 일본 역시 이제 독자적인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파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에 해외 군들이 이제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해부대 작전 병력이나 무기 이런 것들은 과연 충분한 것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KDX 1, 2, 3가 있는데 3가 제일 좋죠. 이지스함이고 이것은 우리 국토도 지켜야 되니까 그건 보낼 수 없고 그 남은 6척 중에 제일 좋은 걸 보낸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것들 KDX 2 시리즈 이 여기에 실린 무장이 북한을 대비한 위협에 대비한 그런 무장이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 어느 쪽이 군사력이 우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북한이 더 군사적인 우위가 있지 않나. 북한이 잠수함 정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서 북한 위협에 대비했던 그 함정을 그 1조 가까이 되는 비싼 함정입니다. 그것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우리가 보낸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것이다. 뭐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걸려 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해부대는 이미 뭐 아덴만 여명 작전이랄지 해적 퇴치 작업, 구조 작전 뭐 여러 가지 수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 이란 선박도 얘기하셨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뭐 드론 공격도 있고 그래서 공중이랄지 뭐 잠수함 그런 거랄지 대잠 그런 거랄지 그러니까 무기는 충분히 이렇게 갖춰졌다. 그렇죠. 되는 그 구축함이라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공격이 올 수 있고 잠수함에서 어뢰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상대편 함정에서 해상에서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방면으로 방어망을 구축하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KDX-3와 같은 이지스함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제일 좋은 것을 보냈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저 정도 전력이라면? 일단은 뭐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이후에 사실 이제 이란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상황 자체는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과 같은 경우는 이란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대리전이라고 해서 이란 이외의 국가에 있는 통제될 수 없는 병력에 이제 공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유교적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란도 지금 이렇게 외국의 군대가 자국 해안에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것에 대해서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취해질 수 있는 조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작년 4월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 수입을 연장 조치를 이제 해주지 않기 전까지는 석유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고 이란과 우리는 이제 뭐 적대적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형태의 참여가 이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데 이제 명분도 있고 또 이란과의 양자적 관계를 이제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란을 적대시해서 이번에 이런 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적 규범이 작년부터 약간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국민의 보호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이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이용무님. 호르무즈 파병,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우리 방위 분담금 협상과 꼭 같이 맞물려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는 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라는 데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뭐 각종 경제 관련 기구를 창설하고 그러면서 전후 질서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IMF, IBRD 이런 국제 금융기관 창설 외에 이 자유무역을 위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자유무역을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것을 이때까지 70여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붙이다는 거죠. 힘이 붙여서 알아서 해라. 동맹국들이 미국의 그 피를 빨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미국은 더 이상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버든 쉐어링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차원에서 미국이 어떤 심통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과 또 연계되면 이 고도의 통치 차원에서 이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통치 행위에 요거와 이거를 연계해서 조금 이쪽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걸 좀 양보를 해주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거 사안은 분리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좀 과도한 발상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도한 해석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 자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맹에 있어서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동맹에 충분히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 자체가 너무도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동맹에 대한 기여 활동을 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깎아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독자적 파병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사실 이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 북한과의 개별 관광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사실 미국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미 동맹 협조, 협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이 결정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은 또 없겠습니까? 그것 또한 소설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거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분이 이런 설을 제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여했으니 우리가 남북 협력을 하는데 미국이 좀 봐주지 않겠냐. 이거는 좀 남북 교류 협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지금 자유관광하고 있고 우리 이중 국적을 가지신 우리 국적과 캐나다나 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개별 관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북한에 가서 돈을 쓰면 벌크 캐시가 뭉칫돈이 들어가서 제재 위반이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개별 관광은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뭉칫돈이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상상이 좀 과하다. 이것 또한 알겠습니다. 예, 관광 얘기했으니까요. 정부가 세 가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청사진이죠.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북한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이제 우리는 이걸 마련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 나온 거 보고 저희들이 좀 더 진도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북한은 무반응인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 관광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와 이제 미국 간의 이제 시각차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개별 관광 문제는 이제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가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개별 관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다니다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과연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기존과 같이 초청장을 보내고 방북 허가를 받은 국민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상으로도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전혀 북한과 논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안을 가지고 향후 북한이 협의에 나서게 된다면 일단 그런 부분부터 해소하는 것이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북한 대표인 주용철 참사관이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다시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 건데 새해 들어서 이런 내용이 사실 이런 공개석상에서 다시 나온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북한은 이제 지난해 말 이제 전원회의 결과문을 발표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 신년사를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메시지 역시 아직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어떠한 전략적,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온 메시지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예, 참사관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무자죠. 실무자라서 본국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복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를 대리로 한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원회의 메시지가 좀 약간 세게 갔다가 그냥 그 대화 재개 그 운도 띄웠다가 이래서 방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굉장히 무슨 ICBM이나 SLBM 이런 도발, 핵실험 이런 거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방황이 좀 있다. 다만 서운함이 굉장히 묻어 있다. 그 작년 하노이 그 회담 결렬 이후에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고 그렇지만 더 이상 세게 나갈 수도 없는 조금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핵실험 등등의 도발적 우리가 우려하는 도발적 그거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영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